네, 삼성전자와 그와 관련된 IT 이슈 연말이지만 아직도 뜨겁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뭔가 있겠죠. 더욱이 연말에 또 특별 배당 이슈까지 또 겹치고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타이틀은 2021 삼성향 낸드 밸류체인 빅사이클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애널리스트 최영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모시기 어려운데 날씨도 추운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거고 앞서 제가 이걸 해드렸는데 자 삼성전자 낸드 기술 고도화에 따른 이 밸류체인 업체들의 예상 변화 이렇게 질문인지가 돼 있는데 일단 먼저 개요부터 한번 쭉 들어볼까요? 네, 내년은 사실은 뭐 낸드뿐만 아니라 D램도 다 같이 기술 변화가 좀 많이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기술이 바뀌었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들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떤 기술이 바뀌는지도 사실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다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 게 내년에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176단 낸드로 이제 낸드의 단수가 많이 증가하는 사이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낸드가 단수가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좀 뭔가 특이 사항을 내년에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과거보다 단수의 증가 폭이 더 높아졌다라는 건데 네. 옛날에는 32단, 48단, 64단 이렇게 약간 10단, 20단씩만 증가하던 낸드의 증가 사이클이 내년에는 128에서 176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적층이 왜 이렇게 늘어나죠? 과거보다 이제 단수를 쌓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업체들 간의 경쟁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거고 네. 단순히 단수를 쌓을 때 중요한 부분은 높게 쌓는 것뿐만 아니라 또 뚫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반도체 용어로는 애칭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애칭 기술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낸드 공정 기술도 투 스태킹, 더블 스태킹 기술로 이제 바뀌어 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전부 더블 스태킹으로 넘어갔는데 삼성전자만 원 스태킹 기술을 유지를 해오다가 내년에는 삼성전자도 더블 스태킹의 기술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두 가지가 내년에 낸드에서 좀 기술 변화가 나오게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과거보다 단수가 높아지는 폭이 갑자기 크게 증가를 했다. 두 번째로는 더블 스태킹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낸드 공정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뚫는 기술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스태킹이라는 게 좀 이해를 돕자면 어떤 건지. 말 그대로 이제 스택이라는 것 자체가 쌓는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건데 네. 원래는 삼성전자가 96단, 128단까지는 쭉 쌓고 한 번에 뚫는 기술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식각 기술 공정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근데 점점 뚫는 기술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거를 이제 나눠서 뚫어야겠다라고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블 스태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식각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스태킹을 나눠서 뚫어야 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모든 업체들이 이제는 원 스태킹으로 낸드를 만드는 건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투자하고 좀 연결시켜 본다면 네. 단수 폭이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장비 업체들한테 수혜 규모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10K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가 웨이퍼를 이제 만장 투자를 할 때 수혜를 이제 받는 수주 규모가 과거보다는 더 증가를 하는 걸로 이제 이어지게 될 거고요. 네. 단수폭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두 번째로 더블 스태킹이 된다라는 거는 반도체를 만들 때 요구되는 이 스텝 수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공정의 이제 횟수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 사용량이 또 증가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단수폭의 증가는 장비 업체들에게 이제 웨이퍼 만장당 받는 수주 규모의 증가. 두 번째로 더블 스태킹은 스텝수 증가에 따른 소재 업체들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같이 수혜를 받는 사이클이 오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 사이클, 슈퍼 사이클 이렇게 표현을 쓰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캐펙스 증가까지 맞물리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이제 유형자산 투자도 같이 맞물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기술 변화도 좋아지고 투자 규모도 증가하는 사이클이 나오니까 낸드 밸류체인 업체들이 과거보다 좋은 사이클을 맞이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낸드 쪽은 그렇다 치고 상대적으로 D램 쪽은 삼성전자의 보수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이 이제 내년에 이제 뭐 D램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네. 내년에 D램 쪽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아,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안 늘린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낸드는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D램은 계속 보수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거죠. D램과 낸드의 이제 산업의 차이에서 이제 비롯되는 어떤 산업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네네. D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D램 가격을 계속 올리고 싶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D램에 대한 투자 강도를 조절하면서 계속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초과 수요 상태로 올리고 싶어하는 거죠. 일종의 뭐 정유업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산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가격을 유지하려고 그렇죠. 하는 네. 자연스러운 뭐 시장 현상이니까. 네. 반대로 낸드는 플레이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말고 다른 업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업체들끼리 아직까지 과점화되지 않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조금 더 많이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또 결국 메모리 업황 관점에서는 내년도 D램보다는 낸드 쪽이 상당히 또 호황일 거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겠네요. 약간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낸드가 많기 때문에 네. 업황이 개선되는 거는 오히려 D램이 더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가격 상승은 D램이 더 먼저 나올 것 같고요. 네. 내년 1월부터 아마 D램 고정 가격의 상승이 시작이 될 것 같고 낸드는 조금 더 늦게 아마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한 2분기나 중반 정도부터 낸드는 업황이 많이 개선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실 때 중소형주들과 업황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업황은 곧 메모리 칩메이커 대형주를 말하는데 네. 대형주들 입장에서는 D램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 같고 중소형주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많이 증가하고 캐펙스가 많아지는 낸드 쪽이 1차적으로는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램 밸류체인 업체들은 안 좋아지는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내년에 D램에서는 여러 가지로 기술 변화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DDR5라든지 아니면 뭐 캐패시터라는 D램의 구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점점 더 이제 종행비라는 게 높아지게 되면서 하이K 전구체라는 게 또 막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기술 변화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D램의 밸류체인 업체들도 되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네. 어닐링 장비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내년에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겁니다. 어널링 그럼 뭐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언뜻 떠오르긴 하는데 네, 관련주들이 있죠. 네, 많이 있죠. 지금 뭐 실시간으로 너튜브에 이제 최영선 연구원 잘생겼다고 자꾸. 네. 감사합니다. 위협적입니다, 제가. 자, 얘기가 글로 갔을까요? 자, 메모리 업황 변수의 가장 중요한 D램 고정 가격 반등 시점은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 정도, 바로 다음 달이죠. 네. 고정 가격 상승이 시작될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예측을 했던 거는 QOQ,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상승은 내년 2분기, 월 단위 MOM으로의 상승은 내년 한 3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조금 앞당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QOQ로는 내년 1분기, MOM으로도 월별로도 내년 1월부터 가격은 오르게 될 것 같다. 이게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의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들이 조금 더 D램의 가격 상승 속도를 앞당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비메모리 쪽은 좀 어떤지 또 봐야 되겠는데 사실 이 미국의 이제 어스틴 공장을 많이 또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약진이 두드러질 거다. 특히 이제 이 비메모리 쪽이라고 하면 엄청난 그 칩들이 이제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상식적으로는 뭐 그런데 여기도 업황을 한번 풀어봐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 비메모리라는 게 사실 되게 많잖아요. 많죠. 뭐 팹리스라는 그러니까 팹리스라는 건 이제 디자인만 하는 업체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애플, 네. 엔비디아, 네. 뭐 AMD 그리고 또 뭐 퀄컴 이런 업체들이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죠. 네. 팹이 없이 디자인만 하는 업체들이고 삼성이 주목하고 있는 비메모리 쪽은 사실 1차적으로는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입니다. 네. 파운드리는 생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설계 기술보다도 제조 공정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아시다시피 메모리와 어느 정도 유사한 캐펙스의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의 핵심은 향후 아시다시피 EUV라는 노광 공정 장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D램에서도 EUV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파운드리에서의 EUV 적용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파운드리는 EUV가 없이는 이제 3나노 이하로는 그러니까 5나노, 4나노, 3나노로 가면 갈수록 EUV가 없이는 이제 못 만드는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D램은 EUV가 없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은 EUV를 안 쓰고도 D램에서 계속 제조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의 핵심은 결국 뭐냐? EUV를 할 수 있는 업체와 할 수 없는 업체들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약 10% 후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트렌드포스라는 시장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내년에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은 40%나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그냥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의 점유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하고 유사한 40%를 내년에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네. 그럼 나머지 60%는 누구냐? SMIC나 UMC나 글로벌 파운드리가 아니라 당연히 업체들이고. 걔는 그런 업체들이 아니라 당연히 TSMC. 아. 그러니까 TSMC와 삼성전자가 10나노 이하에서는 6대 4로 아예 그냥 시장을 양분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가 중요해질 거냐? 1차적으로는 EUV 장비 대수를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확보하셔야죠. 예. 네, 중요해질 겁니다. ASML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게 한 30대 조금 안 될 조금 안 겁니다. 돼요. 네. 그래서 TSMC가 많이 가져가죠. 그렇죠. TSMC가 우선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려 하고 있고 어쩔 수가 없는 게 TSMC 캐파가 너무 많아요. 삼성전자보다. 네, 삼성전자는 사실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EUV 장비 대수를 빠르게 확보를 하면서 최대한 TSMC를 따라잡고 있는 과정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산업 자체는 마켓 쉐어가 내년에는 최소한 20% 이상 선단 공정에서는 40%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는 추세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비메모리 여쭤보고 있는데 16나노 D램 아까 뭐 놓쳐버려가지고 네. 원제트라고 보통 얘기하더군요. XYG에서 맞습니다. Z로 16나노대 D램이 양산이 지금 수율이 좀 올라왔나요? 최근엔 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많이 있어요. 나오죠. 네. 11월 달부터.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에는 갑자기. 1A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도 D램에 본격적인 EUV 적용을 하고 이제 어널링 공정도 많이 추가가 될 거고 네. 파운드리는 내년에 이제 4나노로 넘어가면서 3나노 GAA라는 멀티 브릿지 채널 팻 혹은 게이트 어라운드라는 거를 준비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내년에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뭐 GAA가 뭐냐, 멀티 브릿지 채널 팻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됩니다, 시간. 시간 되는군요. 네.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IT가. 소재나 사실 뭐 지금 뭐 D램, 낸드, 비메모리 그쵸, 이렇게 뭐, 나누는 것 네. 자체도 상당히 헷갈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그런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미세화되는 과정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어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네. 계속 이 반도체가 얇아지고 좁아지고 있는데 얇아지고 좁아지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들이 발생돼요. 그 문제들이라는 걸 우리가 공학적으로는 단채널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단채널 현상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누설 전류가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전자 간의 간섭막.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반도체 공정상에서 구조를 바꿔왔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2D 트랜지스터 구조가 현재는 핀팻이라는 구조로 바뀌어 나갔고 그렇죠. 네. 근데 이 핀팻으로도 이제 미세화에 따른 단점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핀팻에서 게이트의 누설 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류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이트 어라운드라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네, 이런 건데 핀팻이 이제 물고기 비늘 맞습니다. 모양인가요? 네. 네. 간단하게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들 나와 있죠. 네, 소스하고 드레인의 채널층을 위로 올려서 게이트와 세개 면적이 맞닿게 해주는 구조인데요. 네. GA가 되면 말 그대로 게이트 어라운드, 게이트가 모든 면을 다 감싸게 됩니다. 네. 이 채널층을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게이트가 미세하게 전류를 조절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EUV와 GAA는 비슷하면서 약간 역할이 달라요. 네. EUV는 4나노, 3나노 이하 미세화를 하기 위한 과정인 거고 GAA는 미세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구조의 해결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자, 끝없이 듣고 싶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결론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2021년도 반도체 업황의 주요 변수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사실 기업 여쭙기는 되게 어렵긴 합니다만 앞서 이제 공정들을 쭉 보면은 뭐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도 많이 언급이 되고 DNF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시장의 평가는 어떤지 최영선 연구원의 생각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이면은 그냥
거절을 하셔도 되고. 아, 네. 그냥 시장이 보고 있는 색깔 정도만 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결론적으로 일단 업황 좀 네.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은 D램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낸드가 네. 그걸 따라간다. 삼성전자의 투자는 D램보다 낸드에 많이 집중이 될 거고 D램은 DDR5나 여러 가지 EUV나 이런 게 나오면서 신공정 기술 변화에 집중하는 전략을 삼아야 된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주가가 이걸 어디까지 반영했느냐를 사실 잘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네. D램 가격이 오르고 내년에 메모리 좋다는 건 다 아는 얘기인데 주가가 그걸 어디까지 녹여냈을 거냐는 걸 저는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사실 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내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중소형주를 보실 때 이 기업이 싸냐 안 싸냐를 사실 잘 봐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내년 기준 멀티플을 밸류에이션을 지금 몇 배를 받고 있느냐. 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원익 IPS, 뭐 테스, PSK, 유진테크 뭐 이런 업체들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인데 내년 기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한 10배에서 12배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이 업체들이 내년에 낸드 투자 많을 거다라는 거 반영하고 있는 건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건가를 사실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절대적인 주가도 많이 못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섹터가 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재라고 좀 볼 수 소재.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뭐 솔브레인, 뭐 동진 세미캠, 뭐 ENF 테크놀로지, 뭐 이러한 일반적인 소재, 삼성전자의 소재 업체들이 사실은 내년 기준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전공정 장비보다 뭐 저렴한 업체들도 있고, 그러면 약간 소재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D램에서의 신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 네, 그런 업체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내년 반도체 업사이클에서 현재 주가가 많이 솟아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업체들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까지만 할까요, 오늘? 예. 네. 나중에 신년 때 한 2시간짜리 특집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한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내용인데 압축을 하다 보니까 막 건너뛰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아쉬워서 자, 2021년도 삼성향 낸드 밸류체인 빅사이클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E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애널리스트 최영산 연구원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